오늘은 53장이고요. 53장은 노자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다면 그 실존 인물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노자다움의 얘기도 같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노자는 실존했는가 알 수 없다. 노자는 언제 쓰여졌는가 알 수 없다. 노자가 쓰여진 시기는 땅 속만이 알고 있다. 무덤 속에서 주관이 나오면 그 주관을 탄소 동위원소로 측정하거나 그 같이 묻힌 사람들 그 자료 가지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노자는 지금 무덤 속에서 출토된 것만 한번 얘기해 보면 현재까지 발굴된 노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온다면 첫 번째는 이제 전국말 말기 초나라 땅에서 나온 그 죽간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곽점 초간본 그러는데 곽점 초간 곽점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죠. 그래서 이게 가벌병 이렇게 말해요. 가벌병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가장 지금까지 발굴된 노자서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한시대. 그러니까 전한시대라고 하면 한나라가 400년을 존속했는데 한나라는 BC 2세기부터 AD 2세기까지가 이제 전한부터 후한이란 말이죠. 후한인데 아마 이제 이게 전한시대 그러면 AD 제로까지 그러니까 왕망이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신나라라는 걸 세웠는데 그 신나라가 10년 정도 있다가 후한이 다시 들어서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전한시대인데 이때에 발굴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마왕태 백서 노자 왕자 이거 맞나? 맞네. 마왕태 백서본. 이건 가벌. 갑가을. 종류예요. 갑을. 그럼 백서라는 것은 비단 백자니까 비단에 쓴 거예요. 비단에 쓴 거. 세 번째가 이제 전한충기. 이것도 전한초기. 이건 초기고 이건 중기. 전한중기. 무덤에서 발굴되고 있는데 이걸 갖다 북대본 그래요. 북대본이라고 하는데 북대라는 것은 북경대학이죠. 북경대학 박물관에 있다고 해서 북대본이라고요. 북대본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이네요. 6종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곽점 초간본 노자가 가벌병으로 분류하지만 노자가 81개장이잖아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81개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30%밖에 안 돼요. 전체에. 그 다음에 이건 초나라 말로 쓰여졌어요. 초서로 쓰여졌어요. 초서로 쓰여져 있고, 이건 한나라 거니까 예서로 쓰여져 있어요. 한나라는 예서를 썼거든요. 우리가 한문책에서 볼 수 있는 한자는 다 예서라고 그래요. 예서. 진나라 글씨는 진시황의 진나라 글씨는 진서라고 그러죠. 진서. 그래서 중국의 글자들은 그 나라에 따라 글자체가 다르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금 흔히 보는 한문책들은 예서인데 예쁘잖아요. 글자 아주 예쁘고, 진나라는 글자가 막 삐쳐나가고 웅장하고, 초나라도 그래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 청나라 말기에 강유미라는 사람이 청대 강유미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이 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망했냐? 글자 때문이다. 예서라는 글자를 한나라 때 만들어내고 그 한나라의 예서 글자를 청나라 때까지 사용하니까 그 글자의 조형미, 그 글자의 예쁘장한 것, 그 글자의 어떤 그런 곳에 생각이 갇혀버려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중국인의 심성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웅장하지 못해졌다. 그래서 차라리 진시황 진서처럼 웅장한 글씨여야 그 글씨를 쓰면서 자기의 마음이나 글씨를 쓴다는 것은 생각을 대근육, 팔의 대근육, 손의 대근육, 손가락의 소근육에 집중시켜서 글을 쓰는데 웅장했으면 이게 촉촉 뻗어서 나가면 생각조차 웅장해질 텐데 예서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해서 그 심성이 쪼그라들어서 제국주의 심리가 됐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진서도 초서와 비슷하죠. 근데 문제는 만약 이게 30% 81개 장에 38, 24, 24개, 20몇 개 장밖에 안 될 텐데 저게 이 초나라 곽점 초간본을 노자가 형성되는 시기, 노자란 책이 쓰여지는 것입니까? 질문. 이것이 노자가 쓰여지는 것일까? 쓰여지기 시작해서 이때 완성이 되는가? 한나라 때? 진나라를 거쳐서 한나라 때? 이건 전국 말기니까 전국 말기에 노자가 쓰여져서 이렇게 해서 이때쯤 되면 진나라를 거치고 한나라에 오면 완성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죠. 두 번째, 완성되어 있는 81개 장이 있는데 이 81개 장을 셀렉트 뽑아가지고 한 건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럼 다시 곽점 초간본에 있는 노자 가벌병이 어떤 완성된 사유 체계를 갖고 있느냐? 그 책 가벌병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책이 있으면 그 책은 적어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완성된 체계일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질문은 이렇게 볼까요? 초나라 전국 말기에 쓰여지기 시작해서 진시황 시기를 거쳐서 적어도 진나라 때 완성이 돼서 한나라로 온 것일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는 학자가 일본의 지전지구라고 이케다 토모이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봐요. 이때 노자는 쓰여지기 시작했고 이때를 전후해서 노자는 쓰여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다. 진시황의 진나라를 거쳐서 완성이 되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반박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노자는 시어로 되어 있다. 시의 형태로. 시의 형태로 글을 쓴 것은 아주 주나라 초기부터 글을 시어로 썼고, 그러한 형태로 쓰여진 게 시경인데, 대표적으로 시경인데, 이 시경과 노자의 운율을 비교하면 비슷하다. 그래서 노자는 시경과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주나라 초기에 또는 공자 전으로 쓰여진 게 맞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케다 토모이사의 의견에 동의해요. 그것을 노자 자체의 문장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53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읽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53장. 사로 개연 유지하야 행의 대도한데 유시를 시위라. 사자는 뭐뭐 시키다는 거니까 나로 하여금 나를 시켜서 개연 유지 확고한 어떤 알미 있어서 대도를 행하게 한다면 오직 베푸는 것 이것이 두렵다. 일단 해석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경문 다 보고, 대도는 심이나 이민호경이라. 큰 길은 매우 평평한데도 백성들은 지름길을 좋아한다. 심재며 전 심무하고 창 심어라. 조정은 매우 깨끗하고 밭은 매우 황폐해 자풀이 무성하고 창고는 매우 비었다. 복문체하고 대리금하며 염음식하고 체와 유연이 시위 도관이라. 화려하게 꾸며진 문이 새겨진 체라는 것은 뭐 비단체니까, 문자는 문이니까 화려하게 무늬로 수놓아진 비단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차고 먹고 마시기를 물리게 하며 재물과 재화가 넉넉하니 이를 일러 도둑이면서 도둑질하여 뻐긴다 라고 말한다. 비도야제여, 이것은 도가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사계연 그랬단 말이죠. 이건 뭐 시킨다, 하게 하다 이런 거니까, 나로 하여금 개연 이럴 때 이 개자라는 것은 복덕방에 가면 중개소 이래요. 중개소 둘 사이에 끼어서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중개소 할 때 개자잖아요. 이 개는 끼어 있다 또는 확고하다, 크다, 작다 다 돼요. 그럼 이제 뭘 선택할까? 나로 하여금 확고한 알미 있어? 나로 하여금 큰 알미 있어? 나로 하여금 작은 알미 있어? 뭘 선택할래요? 그러니까 조선님 선택 뭘 할까? 끼어있다, 확고하다, 크다, 작다. 작다. 오케이. 좋습니다. 작다를 해봅시다. 나로 하여금 조그만한 알미 있어. 대도를 행하게 하더라도 오직
베푸는 것 이것을 투려하겠다.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데?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할까? 나로 하여금 큰 알미 있어. 대도를 네. 행하게 하면 이게 좋아? 조그마한 게 좋아? 문맥상으로는 문맥상 어떤 게? 하고 큰 걸로 갈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휴 넓은 거야. 훌륭해. 왜? 어쨌든 배우고 나니까 이제 다 알겠는 거지. 문제는 대도를 행한다 빼고 유시 그랬어. 유시 뭐지? 베푸는 거 이것이 두렵다? 그랬어요. 베푸는 게 뭐라? 잘해주. 잘해주는 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 왕필의 주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 같은 걸 말한 것입니다. 약사 가계연 유지하야 행대도 천하면 유시위진이 시외라. 다음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만약 나로 하여금 좋은 말대로 조그만한 알미 있어서 천하의 대도를 행할 수 있게 한다면 오직 베푸는 것 베푸는 그 행위를 하게 되니 이것이 두렵다 라는 말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 베풀다라는 걸 뭐라고 얘기했어? 베푸는 거. 나눠주는 거요. 어? 나눠주는 거. 무엇을 나눠주지? 뭐가 지식이 됐던 물자가 됐던 오직 베푸는 것 이것을 두려워한다. 나는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보고 천에 도를 행해라고 한다면 나는 베푸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거야. 이 말이잖아. 네. 그것도 될 거고 나눠주는 것도 될 거고. 그럼 내가 천하에 도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야? 왕이 되는 거겠죠? 왕이 되어서 베푼다라는 것은 뭐예요? 제도를 만들거나 규범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조, 리, 시 이게 다 노자에서는 부정어로 쓰이죠. 조, 기준을 만들어요. 이 도덕을 세워요. 시, 은혜 이거 다 부정적으로 말하죠. 이렇게. 그럼 이 시는 내가 그런 자리에 가면 내가 기준을 세우거나 규칙을 만들거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이 가장 두려워요. 이렇게 해석하면 그러면 이제 개연을 어떻게 해석할까? 나로 하여금 조그마한 지식이 있어서 대도를 행하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베푸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거예요. 나의 작은 알미 혹시 남한테 어떤 베풀미 표현이 어렵지만 그게 오만 뭐 이런 게 될까봐 두렵다. 관여하기가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관여하기 싫어. 그러니까 나의 어떤 어. 본인을 낮춰서 작은 지식이 남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봐 그게 싫은가? 무서운 거지. 그게 옳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어쨌든
왕의 입장에서 왕이 하는 모든 행위를 시혜를 베푼다 그러죠. 임금께서 시혜를 베푸셨다. 그럼 임금이 시혜를 베푸는 일들이라는 것 자체가 제도나 규범이나 아니면 뭐 이 구율미를 내렸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럼 그거 다 제가 보기에는 시혜인데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나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필은 그렇게 얘기하죠. 약사 만약 나로 하여금 조그만한 지식이 있어서 천하의 대도를 행하게 할 수 있다면 오직 시위지 은혜를 베푸는 것, 시혜를 베푸는 것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경우 볼게요. 대도심이나 이민호경이라 큰 길은 지극히 평평하지만 백성들은 지름길을 좋아한다. 이라는 게 이게 이라는 게 이거예요. 언덕을 야트막한 언덕이 있다 치면 그 언덕의 높이가 직선은 아니고 이게 2예요. 그래서 2란 평평한 거, 큰 거, 뭐 이런 것들. 그냥 평평한 거예요. 대도니까 큰 길은 매우 평탄해. 그런데도 백성은 지름길을 좋아해. 그렇고요. 왕필의 주식입니다. 다음 같은 것을 말한 것이다. 대도 탕연 정평이나 이민 유상 사지 부류하니 여기까지. 큰 길은 탕연이라는 것은 툭 뚫려 있는 거죠. 확 뚫려서 바르고 평평하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상사지 이때 사자는 버려둘 사 그 길을 버려두고서 분류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호종사경이라 그 삿된 지름길을 따라가는 것을 좋아한다. 항복시위 색대도지 중호와 하물며 무언가를 다시 베풀어서 대도 큰 길의 한가운데를 막을 일이 있겠는가? 글쎄, 뭔 말이에요? 지금 시라는 걸 뭔가를 다시 베풀어서 큰 길 한가운데를 막는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시라는 걸 베푼다는 걸 이거를 색이라고 본 거죠. 색 대도지중 그랬단 말이야. 큰 길의 한가운데를 막는 게 바로 시야. 그래서 지금 대도가 매우 평탄하고 넓은 길이 있는데도 백성들은 그 길 안 다니는데 내가 다시 뭘 베풀 거야. 베풀었는데 그 베푼 방식이 또 대도의 한가운데를 막는 일이었어. 그럼 백성들은 대도를 더 안 가겠죠. 대도로 더 안 가겠죠. 그 말이에요. 코로 왈 그래서 말하기를 대도 심이나 이민호경이라 대도는 심이 평탄하지만 백성들은 지름길을 좋아한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럼 다시 이미 대도라는 것도 있는데 크다가 뭘 베푸는 것이 돼버리죠. 그렇잖아. 그러면 대도도 있는데 대도를 안 가는데 크다가 나를 또 왕이 돼서 베풀려고 그러면 그 대도를 가로막는 일까지 돼버리잖아요. 내가 이 4차선을 만들어놨는데 왜 니네 일로 안 가? 그러면 또 거기를 그러면 4차선을 탁 막고 지름길로 가는 길을 넓히려고 하면 또 백성은 또 다른 지름길을 찾아야지. 그럼 시가 베푸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잖아요. 시가 문제인 거예요? 백성이 문제인 거예요? 시가 문제죠.
그러니까 무위가 아니고 유위를 해서 안 된다는 거네요. 어쨌거나 어떤 행위. 뭐 그럴 수도 있고. 조신재하니 일단 그 조정은 매우 깨끗하니 주석을 봅시다. 왕필의 주석. 조궁실자. 조란 왕이 거처하고 조회하는 궁실을 말한다. 재란 결호라. 재란 깨끗해서 좋은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경문 전신무하고 창심으라. 밭은 매우 황폐해서 우거져 있고 창고는 매우 비어 있다. 그런데 이게 황폐하니까 황폐해져 버렸으니까 어떨 때 밭이 황폐하죠? 왜 밭이 황폐한가요? 가물어서. 감으로도 황폐하진 않지. 그래요? 감으로도요 밭을 아, 가서 농사 짓는 사람이 없을 때? 영양분이 없어. 방치하거나 하면 뭐 황폐해지겠죠. 농사를 안 지으면 황폐해지죠. 그러면 지금 농사를 안 짓는다는 얘기잖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거겠죠. 그럼 중국 역사에서 전이라는 게 어땠어요? 전이라는 게 중국 정견제를 했잖아요. 정견제. 정전제를 하면 일단 제후국을 가지고 얘기해요. 제후국이 있는데 이 제후국에서 제후왕들의 형제나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은 대부가 되겠죠. 대부 귀족이죠. 이 대부들한테 시급이라는 걸 줘요. 시급 뭐 체업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시급이라는 게 일정한 영지가 있고 이 영지에 농로가 포함되어 있어요. 영지 더하기 농로. 그래서 내가 대부인데 시급을 제국의 왕으로부터 시급을 받았어. 그러면 이 시급을 이런 스타일, 정전 스타일로 만들고 한가운데 이걸 공전, 나머지 사전 이렇게 해서 이 공전에 나온 수확물을 왕에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사전은 이 대부가 자기 농노들을 먹이고 일시키고 자기가 먹고 사는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렇다 치고 이랬는데 지금 뭐라고?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밭이 황무지가 돼버렸어. 이게 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된 일이죠. 그럼 내가 대부인데 나한테 업 안에 이 업에서 사람들이 농한기는 여기 가서 농분기는 여기 가서 운막을 짓고 농노들이 살아요. 농사를 지어요. 겨울철이 되면 업으로 돌아와요. 또 농분기가 되면 가요.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어쩐 일로 왜 농지가 다 황폐가 됐지? 전쟁 나가야 되니까. 전쟁. 아니면 또 다른 1번 전쟁, 2번 농사가 너무 힘들어서 질병이나. 다른 돈벌이를 찾아서 떠나는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깨지면 어쨌든 이 시스템이 깨지면 정전제가 깨지면 이렇게 돌아다니게 이렇게 한 군데 정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겠죠. 떠돌이. 그래요. 그럼 정전제는 언제 깨지는가? 전국시대. 아니요.
춘추 공자 당시에 이미 정전제는 깨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공자의 조국인 노나라, 노나라 때 삼한씨, 환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환공이 아들을 넷을 낳았어. 장자가 왕이 되겠죠? 이 세 사람들이 뭐 숙손씨, 개환씨, 무슨씨 해서 삼씨 성을 이루면서 얘들이 대부가 돼요. 그럼 얘네들이 1대, 2대, 3대쯤 가면 손자쯤 되면 이 황공의 손자쯤 되면 원래 노나라는 주공의 나라잖아요. 주공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자하고 가장 가깝죠. 그래서 3군단, 군대가 3군단이었어. 천자는 7개 군단, 제후국은 3군단이나 2군단이나 1군단, 지위에 따라 다 나뉘는데 노나라는 3군단이었는데 노나라가 2군단을 줄여요. 왜냐하면 군대를 유지하려면 세금을 걷어서 군대를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개국을 하고 나서 경국대진에 따르면 서우 한양이 있고 한양을 둘러싼 경기가 있고 이 경기는 뭐 하는 거예요? 조정에 필요한 물자와 세금을 걷는 게 경기예요. 그 다음에 삼남이 있는데 전라, 경상, 충청 여기서 나는 세금을 가지고 군대를 유지해요. 군대. 근데 세조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 왕이 되면서 무슨 공신, 개국 공신, 무슨 정당 공신, 뭔 공신, 공신을 막 한 200명 주고 얘들한테 막 땅을 막 떼줘. 여기 땅도 떼주고 여기 땅도 떼주고 여기 땅도 떼줘. 그 어떻게 보시냐면 삼남에서 나온 세금 가지고 군대를 유지해야 되는데 땅을 다 나눠주고 세습까지 시켜. 그래 조선이 그때부터 엉망진창이라고 매월당 김시섭이 그렇게 세조를 욕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 시스템을 깼다고 욕을 한 겁니다. 똑같아. 이 삼한의 3대가 되면 얘네들이 군대를 3군단으로 회복하고 1번, 2번, 3번 얘네들이 군단을 사단을 하나씩 다 소유해. 군단을 노나라 왕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이 가져. 그럼 얘들이 군대를 유지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정전제 가지고 안 돼. 그래서 무에다가 세금을 매겨요. 얘네들이. 그럼 무라는 것은 박구랑인데 박구랑마다 세금을 먹여. 그 정전제 깨져. 노나라부터 깨져요. 노나라부터 깨지는데 전국시대에 접어들면 진나라가 3분. 진나라가 3분 된다는 것은 진나라도 천자와 같은 성씨라 천자 혈족이라서 얘도 막강한 제국이었는데 대부가 그래서 6명이나 있었어. 진나라는 대부가 6대부야. 근데 이 진나라 6대부들이 서로 싸우면서 셋을 죽이고 3대부가 돼. 3대부가 되면서 진나라를 셋으로 나뉘어가지고 나라를 쪼개. 그래서 한, 위, 조. 한이죠. 어찌 쓰노? 여하튼 조. 이렇게 한이로 나뉘어요.
나라가 세 개가 된 거예요. 진나라. 얘들은 대부였어. 대부가 왕이 된 거지. 그런데 얘네들이 한 게 뭐냐면 세금. 모든 농토의 세금을 10%. 경자유전.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한다. 그 세습 때는 귀족들 땅을 다 회수해. 농민들한테 나눠줘. 정전제 폐기. 농사 지어서 세금 10% 내. 그리고 나서 황무지 개간권. 농민들한테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고 그 개간하면 네 건데 세금만 내.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자꾸만 도시를 읍성이나 이런 데서 멀리 갈 수 있죠. 관리들이나 귀족들이 오지 않는 먼 곳까지 가서 개간해서 독립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게 노자의 사유의 배경이에요. 그럼 다시 변법 그러는데 두 가지 요소. 전쟁으로 황폐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전국시대가 되면서 정전제 다 깨지고 저런 변법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면서 기존의 정전제 논밭이 다 황무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창고가 텅 비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세금을 걷는다 또는 밭이 황폐화되었다라는 말은 춘추시대 공자까지는 정전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이건 전국시대나 돼야만 이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추수를 볼게요. 조심제적 전심무 창심무. 조정은 심이 깨끗하고 그런데 거꾸로 밭은 심이 황폐하고 창고는 심이 텅 비었다. 설일이 중회생이라. 하나를 설비하니 설치하니 중회 온갖 종류의 해가 생겨났다. 다시 만약 설일이라는 것을 뭐라고 해석할까요? 아까 시 그랬고 설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를 설비하다 하나를 놓다 하나를 세워 놓으니까 온갖 해로움이 생겨났다. 이 하나를 뭘로 봐야 할까요? 왕피는 무엇을 볼까요? 무엇으로 봤을까요? 만약 이 일을 새로운 기준? 이라고 생각해보고 이 새로운 기준이 이 만약 노자를 전국시대 중기 이후의 사상이라고 하면 이 일을 어떻게 볼까요? 이 일은 노자가 말하는 혼이 위일의 일은 아니죠. 이 일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1 가지런히 하나가 되는 것. 획일적인 것. 획일적인 걸 하나 설치하니까 온갖 해가 생겨났다. 이게 제1이 되는 것은 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주공이라는 사람이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상나라의 왕의 후손인 무경이라는 사람을 특정한 지역에, 이거는 상의 후예죠. 상의 후예. 일정한 지역에 이렇게 두고 너는 여기서 이걸 통치하면서 살아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무경이. 그런데 이 무경이 거기 살던 상나라 사람들하고 말라를 일으켜. 말라를 일으키니까 이 지역에, 이게 나극이에요. 나극 지역에 근처에 주공이 가서 말라를 진압하고 여기다가 나극을 세워요. 호경이 있고, 이게 주나라의 수도인데 나극을 하나 세워요. 세우면서 그러니까 봉건제를 실시하고 종법제를 실시해요. 종법제라는 그 접서제라고. 접서제. 접장자가 왕이 되고 서자는 왕이 안 되는 거. 첫째가 왕이 되는 거. 둘째는 왕이 못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주공이 실시하면서 예하고 형을 규정해요. 예는 군, 귀천, 서, 신소, 별, 등급. 이게 예의 정의예요. 그 예는 나누고 차례 매기고 구별하고. 근데 형은 제일이에요. 제일. 똑같아. 누구나 다. 근데 예는 대부까지만 예가 적용되고, 대부 이상의 귀족은 형의 집행을 받지 않아요. 형의 집행을 받는 사람은 대부 밑으로 똑같이 형의 집행을 받는데 그들은 똑같아요. 그가 사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똑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게 형이에요. 그래서 형은 제일이에요. 제일. 1이에요. 그럼 다시 제일을 형이라고 해석한다면, 제일을 제일로 보고 이걸 형이라고 한다면 법가, 그러니까 형벌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법가가 전국시대에 전국 7웅 7개의 강대한 국가들은 전부 다 법가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법가를 선택해서 이걸 선택해요. 제일. 법가를 선택하니까 어떻게 돼요? 귀족들 이제 예가 없어져요. 예는 없고 형에 따라 하게 되면 귀족이나 일반 백성이나 동일한 죄에 대해서 동일한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이에요. 귀족들은 반발하겠죠. 귀족들이 시급으로 대대로 받은 땅들 다 회수하고 그들이 가졌던 장록도 다 뺏기고 이 형으로 통일하죠. 그게 제일이에요. 만약 일이라면, 선일이 그것이라면 새로운 또 해로움이, 다양한 해로움이, 수많은 해로움이 생겨난 거예요. 만약 왕필이 그것까지 생각했다면 서리를 법으로, 형으로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왕필 얘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주공이 다스릴 때 이미 춘추 시대로 더 접어 들어간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이제 흔들리고 망하면서 춘추라고 하는 것은 뒤에,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의 왕조들은 다 수도가 서쪽에 있었어요. 서쪽에 있다가 지금 우리나라 쪽에 동쪽으로 옮겨오는 과정인데, 어떤 왕조든 서쪽에 수도가 있다가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면 망하는 징조라. 그러니까 호경이라는 게
이게 주나라 천대 수도였는데 이게 동천을 하죠. 동쪽으로 와요. 이게 이제 이 서주 시대는 여기가 수도고 동주 그래요. 동주 동쪽으로 주나라가 옮겨왔어요. 이때부터 춘추가 시작돼요. 춘추가 시작했는데 왜 이 서쪽에서 옮겨왔느냐? 우리가 이제 네오랑캐 얘기하잖아요. 남만, 북적, 서융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서쪽 오랑캐가 주나라 수도까지 침범해서 주나라 영토를 빼앗거나 천자를 사로잡거나 천자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도망가는 거야. 동천. 그래서 이렇게 주나라 호경을 동쪽으로 옮겨서 동쪽 지방으로 옮겨서 수도를 낙양 이렇게 딱 잡는 거. 낙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을 동천이라고 얘기하고 옮긴 시기로부터 춘추라고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중국 역사에 주나라에서부터 당나라까지 1300년 1300년 동안 수도가 서안이에요. 서안. 그러니까 중국 여행을 가면 국경을 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죠. 서안을 가요. 서안을. 1300년 동안 수도였는데 중국의 수도였는데 전부 다 이상하게 다들 뭐 북경 뭐 상해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서안이 고대 중국의 전부이죠. 근데 어떻게 나는 서안을 한 번도 못 갔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복문채하고 대리금하며 염음식하고 채와 유연이 시위 도관이라 화려하게 수놓은 비단 옷을 입고 날카롭게 날이 선 긴 칼을 차고 먹고 마시기를 진려하도록 먹고 마시고 재화에 넉넉함이 있으니 이를 일러 도둑놈 중에서도 최고다 라고 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리금 그래서 리금 검이죠, 검. 또, 뭐, 중국 칼로 된 단어 이름 생각해봐요. 검, 도, 또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요? 한자, 칼을 말하는 한자. 도. 검. 또, 생각나는 거 없나? 어? 저도 생각나는 게 두 개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 도라는 걸 먼저 생각해. 도는 어떤 칼일까요? 짧은 칼. 고기 자르는 거. 과도, 식도. 맞아요. 도는 짧아요. 짧은 칼이에요. 그래서 이 도는 고대 중국에서는 화폐로 쓰였어요. 화폐. 도가 사람들의 물건을 사고 팔 때 화폐로 쓰일 정도니까 아주 짧은 거겠죠? 그럼 검은 뭐예요? 군사육회. 검은 긴 칼이에요. 양날칼이고. 양날칼. 서른풀은 긴 칼이에요. 근데 날카로운 칼이에요. 날카로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칼이 길어야 되고 날카롭고 양날이 별이가 선 칼. 그 진주의 진주성
안에 가면 그 문화재 유물들을 이렇게 놓는 거 보면 이순신 장군 칼이 있어요. 그게 진짜로 1m 한 20인데요. 칼 길이가 1m 20이 되는데 그건 한쪽 면만 날이 서 있죠. 굉장히 아주 날카로워 보여요. 그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조선시대의 장군들이 입은 갑옷은 안 뚫려요. 이렇게 화상이 잘. 왜냐하면 그게 너무 신기한데요. 유럽 군사 전문가들도 조선의 갑옷을 탐을 감탄을 한대요. 안에 네모난 철들이 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쫙 안에 있어. 밖에서는 안 보여. 쇠라 쇠. 쫙 된 갑옷이라. 밖에서 그냥 비단 옷처럼 뭐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감탄하는 건데요. 다시 돌아오면 칼을 한번 생각하면 칼이 한 이순신 장군 칼처럼 한 1m가 되려고 하면 1m가 되려고 하면 그 재료가 뭐여야 돼요? 동은 될 수 없죠. 구리. 그럼 이제 동, 구리가 동이니까 동. 구리에 이거 구리가 이제 우리가 구리철사 이런 것도 보지만 뭐 휘어지잖아요. 이걸 아니게 만들기 위해서 니켈을 넣거나 납을 섞거나 또는 뭘 섞을까요? 아연을 섞거나 이렇게 섞는다 쳐봐요. 주석을 섞으면 니켈이 주석이니까 구리에다가 니켈을 섞으면 청동, 납을 섞으면 백동, 아연을 섞어도 청동. 그래서 우리는 국사책에서 배운 비파형 청동검이라는 거를 중국 거는 난 실물을 봤는데 중국 박물관에서 가장 긴 게 28cm예요. 길이가. 청동검 길이가 28cm인데 이 28cm를 니켈을 섞든 아연을 섞든 이게 무기로서의 작동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주석잔. 맥주 시원하게 마시는 주석잔. 단단하기는 하지만 그게 다른 것과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잘 깨질걸요? 쉽게 깨질걸요? 그럼 내가 동에다가 주석을 섞은 청동 칼을 들고 싸운다. 누군가를 이렇게 치려다가 그냥 옆에 있는 돌멩이 바위를 쳤어. 그럼 깨지겠죠. 그러면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유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거를 1m짜리로 왜 못 만들었을까요? 만들 수 있겠죠. 만들 수는 있겠지만 유용하지 않으니까 안 만들었겠죠. 그럼 다시 비파형 청동검은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거 두툼해요. 두툼해. 옆에 껌 날고 날카롭게 만들기가 어려웠겠죠. 그건. 근데 리금이에요. 날카로운 긴 칼을 혁대처럼 맸다 이 말은 날카로운 긴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을 사용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철기시대라는 얘기예요. BC 5세기가 되면 중국은 철기시대에 접어들죠. BC 5세기는 뭐 400 몇 년, BC 400 몇 년 거잖아요. 그러면 강철과 연철을
녹여서 두드려서 긴 칼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아주 날카롭게 양날이 날카롭게 다듬질도 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이 경문에 화려하게 무늬 수놓은 무늬의 비단 옷을 입고 날카롭고 긴 칼을 허리에 차고 물리도록 먹고 마시고 그러고도 재하가 넉넉한 이들 도둑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 이렇게 말한다라고 노자가 말한다면 긴 칼이 나오는 시기, 긴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적어도 전국시대 중기 이후, 전국시대 이후, BC 5세기 이후일 거니까 BC 5세기거나 BC 4세기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자는 아까 말한 초나라, 전국 말기 초나라에서 나온 죽간본, 그것도 우리가 아는 81장의 30%밖에 안 되는 그 발굴된 노자는 형성되고 있거나 쓰여지고 있거나 한다라고 이케다 도모이사가 말했던 그 논리하고 이 시대를 이 경문과 비교하면 노자는 적어도 전국 중기에서 말기 사이에 쓰여지거나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전제의 폐기라는 것, 그 다음에 칼이라는 것, 세금이라는 것, 이런 문제를 보면 돼요. 그래서 비도야라, 그런 것은 도가 아니다. 비도야제라 그랬어요. 주석 볼게요. 범물 풀이 키도 덕지면 저 개사야라. 대개 만물은 그 도가 아닌 것으로서 덕지, 그것을 얻었다면 모두 다 사된 것이다. 사적 도야라. 사된 것은 도둑질한 것이다. 과이 불이 희도 덕지 절위하라. 과라는 것은 자랑하다 뻑이다 이런 거니까, 자랑하거나 뻑이려면 어찌해야 돼요? 지가 권력이 높다거나 부자가 되었다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는 지위 가지고 얘기를 하네요. 자랑을 하는데 그것이 그 도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절위, 지위를 훔친 것이다. 도둑질한 것이다. 고로 그 비도이 명비도 저 개 도가야라. 그러므로 도가 아닌 것을 그 예로 들어서 비도를 도가 아닌 것을 명 밝혔다. 그렇으니 도가 아닌 것, 이것들은 모두 다 도둑질 중에서 최고의 도둑질, 도둑놈 중에서 어떠면 도둑놈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여기서 만약 절위라는 것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면 절이라는 게 훔치는 거잖아요. 위라는 것은 관직, 지위, 자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절자를 치수는 절위 그랬을 때 우리 자귀 그러잖아요. 자귀 관작, 관작귀 그러면 이걸 훔친 거잖아요. 이건 목적이고 이걸 훔친 거니까 아까 이 진나라가 대부 6명이었는데 대부 6명끼리 싸워서 3명을 죽이고 3명의 대부가 나라를 3분 찢어서 새 나라가 됐다 이러잖아.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제나라. 제나라는
원래 진씨인데 진씨의 제나라인데 전씨가 제나라로 이사를 와요. 이사를 와서 제나라의 왕이 너 여기 이만큼에서 너 살아. 귀족이니까 얘가 귀족의 후예니까 너 여기 살아. 그랬는데 얘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되면서 제나라를 없애가지고 진씨를 다 없애고 전씨 왕이 돼요. 이걸 제전 그래. 제전 전씨 제나라.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얘 대부였단 말이에요. 대부였는데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도망온 대부가 망명온 대부가 그 망명부에 왕이 죽이고 지가 왕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천자가 얘를 대부로 다시 인정해. 제 나라의 왕으로. 그럼 이건 뭐예요? 저기 왕위를 훔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53장을 어떤 노자가 언제쯤에 책일까라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단초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언제예요? 응? 언제예요? 그러니까 전국 시대. 근데 뭐 이게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저기 조정은 뭐 깨끗하다 그러고 좀 깨끗하다는 게 뭐 이게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조정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화려하고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런데 또 이렇게 농사는 또 이렇게 황무지가 되고 그러니까 창고는 비고 위정자들이 자기들만을 생각해서 산다. 배치한다는 자기들은 잘 살고 이 백성들은 이렇게 황무하고 이렇게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이 좋은 옷을 입고 이런 거는 이제 그 높은 사람들 얘기고. 또 말할 말하세요. 조 선생님 말하세요. 지시 뭐 말하려고 그랬잖아. 조 선생님이 응. 지금 시대 같다고. 지금 시작하고. 세상은 뭐 항상 아무도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러게요. 아마 그 늘상 그렇겠지만 어느 시대나 그렇겠지만 첫 문장이 내가 조금이라도 알미 있어서 천하의 도를 행하게 하면 나는 베푸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겠다는 말은 노자답기는 하죠. 네. 그죠? 노자답기는 하죠. 우와.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튼 예. 여기서는 아마 가장 노자다운 게 첫 번째 경문의 문장인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노자가 쓰여진 시대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요. 질문 있어요. 응. 무위를 해야 되는데 그 왕이 되어서나 무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무위를 법가식으로 해석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무위라는 말이 북경에 가면 자금성에 황제가 업무를 보는 의자 뒤에 무위라는 현판이 있다고 그러죠. 가면
중국의 황제들이 모두 다 무의를 했는가? 무의라는 것을 했는가? 만약 황제한테 무의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비자죠, 한비자. 한비자가 해로, 유로, 해로라는 것은 노자를 해석하다, 유로라는 것은 노자를 말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비자는 노자의 무의를 왕은 무의하고 신하는 유의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왕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신하는 이제 유의를 해요. 그럼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어떻게 신하를 통제해? 그래서 왕은 이 무의 안에서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법술체 이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왕은 절대 자신의 의도나 생각을 몸짓이나 얼굴 표정에서 보이면 안 돼요. 신하가 간파하면 신하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신하들은 그 신하의 직위, 관직에 따라 직분이라고 그러죠. 직분, 직분. 직에 따라 한계 해야 할 일을 딱딱딱 정해줘야 돼. 근데 신하가 가령 내가 문서만 쓰는 놈인데 왕의 말만 기록하는 놈인데 왕과 신하의 대화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 감정을 썼어. 왕 어제 술 뜨기대로 뭐 들으면 저밤 행설술 말이 안 돼. 이렇게 썼다 쳐. 그럼 자기 분을 넘어선 거지. 죽임이잖아. 수울이라는 것은 그 신하의 특징, 성격 이걸 잘 파악해가지고 왕이 걔를 부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도 부릴 수 있는 거야. 세라는 파워. 황제가 가만히 있어도 파워를 보여주는 거야. 법술세. 그래서 이게 왕이 가진 무의의 요소라고 한비자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황제 뒤에 무의라고 써놨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이게 법관인데 이게 무의라? 노자가 말하는 무의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걸 권모술수 그러나 이걸 권모술수. 지금 읽어보니까 권모술수 같아? 노자가? 지선생. 아니요. 그러니까 한비자 이렇게 해석하니까 정의천, 주희 이런 사람이 노자를 다 권모술수로 이해하고 황제가 이걸 풀었다고 서한에 1300년 동안의 수도였던 서한에 그 황제가 있던 자리가 막 없어. 무의 이런 글자 없어. 이거 청대에 쓰여진 거예요. 청나라 때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노자가 말하는 왕이 왕인지도 잘 모르겠잖아. 근데 왕이 권모술수를 한다고? 근데 법술세 가지고 법술세는 무의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나라 때 한무제 이전에 도가와 법가가 결합해.
그래서 그걸 도법가라고 부를까 법도가라고 부를까 지금 논쟁 중이라. 왜냐하면 도생일 이런 말 들어봤죠? 일생이 이렇게 가잖아요. 도법가인지 법도가인지 하는 사람들의 경전에 도생법 이라는 문장 쭉 나와. 이것이 이렇게 온 것인지 이게 이렇게 간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갖다가 황노도 이렇게 황노도가 도법가 뭐 이런 학파들이 잔뜩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도법가 여기서 황제 사경, 황제 매개 경전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이쪽에서는 노자와 법가가 결합되는데 나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노자를 전국 중기 이후에 노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면 법가가 먼저 있을 것이고 법가는 사실은 전국시대의 법가가 아니고 주나라에서도 형을 다스리는 사람들 법 이론가들이 있었어요. 예를 다스리는 사람들과 형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끝까지 온 거죠. 얘들이 일본으로 먼저 생겨났을 것이고 노자가 두 번째로 생겨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황제 사경이라는 책에 그 사상이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황노도가이든 도법가이든 한나라 초기에 이러한 사도가 탄생하는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절대 노자가 먼저 있지는 않아요. 법가가 먼저 있지.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공이라는 사람이 상나라의 무경의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예를 제정해요. 예와 법을 제정한단 말이에요. 그걸 예와 형이라고 했죠. 법이라고 안 했고 예, 형 있잖아요. 이게 법이에요. 이거를 주공이 제정하는데 그때부터 법관은 있죠. 법관은 있어왔고 그 법가들은 계속 온 거죠. 오다가 이제 예가 붕괴되니까 형 중심의 사유를 한 게 진나라 시대 때 전국 칠웅들, 전국 시대 전국 칠웅들이 다 이거 중심의 국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 전국은 그랬고 전국 시대는 그렇게 시작했고 지금 나온 것처럼 노자는 전국 중기 이후라면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안을 거치면서 두 사상이 결합해가지고 요런 학파가 만들어지고 책들도 이렇게 나오는 걸 봐야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중국 사람들도 모르고 전 세계에서 이걸 정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땅속이 알려준다니까. 땅 밑에서. 땅에서 뭐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거니까. 노자 실존 인물인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한 사람이 썼는지 여러 사람이 썼는지 100년에 걸쳐 쓰여진 것인지 200년에 걸쳐 쓰여진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마천의 사기는 가장 믿지 못할 기록이잖아요. 역사서로서 믿을 수 없는 기록. 그걸 어떻게 근데 그걸 엄청 맹신하면서 어렸을 때도 봤던 지금 없죠?